자, 이제 뭐 정치 1번지라는 종로, 중구, 특히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천 경쟁이 치열한데요. 자, 공천 경쟁 얼마큼 진행되어 왔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두 정치인의 육성을 공개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네,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출마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빅매치가 성사될 것이냐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종로 같은 경우에는 3선 의원 16, 17, 18대에서 종로에서 내리 3선을 지냈던 그리고 19대에서는 종로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박진 의원이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고 거기에 맞서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동네를 종로로 이사를 가면서 종로구에서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둘 다 붙으면 한 사람은 져야 되니까 떨어지게 되니까 네. 좀 서로 한 명이 양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만났는데 네. 그 협상은 결렬되고 한번 붙어보자 정서에서 만나서 한번 우열을 가려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자, 이제 종로를 놓고요. 이제 아직 안대희 전 대법관의 선택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3파전이 될지 양파전이 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세 후보가 각중인데 출마를 공식화한 두 정치인의 얘기를 저희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싱으로 비유하자면 한 사람은 인파이팅을 했고 한 사람은 노렸던 아웃복싱을 했습니다. 자, 먼저 박진 전 의원의 인터뷰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3년 반 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들을 쭉 정리해서 다음 주에 출판 기념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종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종로에서 태어난 종로의 토박이, 종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일하고 또 살고 있고 또 종로의 뼈를 묻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선진화하려면은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지역구를 선택해서 연고도 없는 지역에 또 애정도 없는 지역에 나가서 정치 경력을 쌓는 것은 선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시절부터 한솥밥을 먹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공을 폈습니다. 자, 강공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오 전 시장하고는 편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만났습니다. 지난번 2번째 만났을 때는 다른 지역구에 나가는 그런 방안도 있다.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난번 어쨌든 오 시장이 현역에 있을 때 무상 급식 투표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데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리하게 강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무산된 결과에 대해서 역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고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 시장이 무리하게 이렇게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는 차라리 백의종군하면서 당을 위해서 기여하고 또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초강수를 두면서 오세훈 전 시장을 겨냥했는데요. 무리한 출마다. 자숙해야 된다. 그러면서 백의종군해라. 출마하지 말라. 나한테 양보해라. 그런 얘기죠. 박진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본인이 여기서 3선을 했고 지난번 19대는 말하자면 스스로가 불출마하는 형식으로 말하자면 물갈이에 좀 선도적 역할을 했는데 네. 이제 오세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장을 멀쩡히 하다가 네. 무상급식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걸고 거기 시장직을 걸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안철수 예비 후보를 말하자면 대권 후보로 키워주고 네.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을 헌납하는 이런 결과가 된 데 대해서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내 유권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서 안철수를 상대하는 노원병으로 가든지 네. 이렇게 해야지 여기 종로에 와서 내가 여기 40년간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일종의 텃세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네. 이게 종로라는 게 네. 이른바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하듯이 여당으로서는
꼭 오래 해왔다라는 것보다는 가장 상징적인 네. 어떤 선거 바람을 일으키는 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과거 전통적으로 선거의 바람을 좌우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그 터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당원들은 오세훈이라는 존재를 그런 측면에서의 필요성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네. 그런 것이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나라당 시절부터 형동생의 관계로 가깝게 지냈던 두 정치인 종로 공천을 놓고 이렇게 맞붙었는데요.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웃복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선후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이나 자부심, 여기에 많은 상처가 가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때, 한 80년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긍정의 에너지로 다시 한번 국민적인 마음이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재도약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다시 재정비될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담아서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에 2권 냈습니다. 종로라고 하는 것은 중구와 함께 서울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네. 지역구가 결정이 된 만큼 거기에 걸맞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조만간 선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방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박진 의원이 우리 종로에서 이러지 말고 노원을로 가십시오. 안철수 의원과 붙으십시오라고 이제 아웃볼로 여기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과연 그런 제안에 응했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선을 자극할 것 같아서요. 네. 그런 판단은 유권자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날 때 이미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만났고,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날이 서 있는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만나면서 이미 그걸 전제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네. 만나서 주로 한 내용은 서로 간에 우리 이런 경선이 이루어지면 서로 감정적인 앙금이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 네. 길게 보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네네. 네, 일단 저 오세훈 전 시장은 박진 전 위원장을 상대로 좀 공격적이나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군요. 네. 그런 것은 오히려 그 본인에게 마이너스고 네. 왜 오세훈이어야 하는가 부분을 네. 특히 당 지지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주포인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본인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그때는 황당한 사태였지만 지금 보면은 그때 문제를 던진 것이 지금 어떤 곳곳에 무상보육, 무상급식으로 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복지 정책 자체를 네. 되돌리는데 지금은 재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무대는 바로 가장 상징적인 종로 이외에는 별로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지금 네. 오로지 종로 하나로 거기서 심판받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유,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했기 때문인데요.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부 다 종로에서 배지를 했었습니다. 네. 15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 노무현, 역시 네. 대선급 매치가 벌어져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네. 물론 96년 15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지역과 바로 종로인데 과연 새누리당에서 과연 누가 공천을 받고 결국 또 야당과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지냐에 따라서 대권 후보로서의 또 마음을 한번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종로 빅매치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종로를 놓고 안대희 전 대법관이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3파전이 될지 양파전이 될지 남았습니다만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 확인했고요. 자, 박진 전 위원장이 오세훈 전 시장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안철수 의원을 잡기 위해 노원병으로 가라. 그런데 오늘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에 관심 있다는 얘기를 공식화했죠. 네. 그 종편에도 많이 출연하는 패널인데 네. 과거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을 지냈었죠. 네. 나는 선거 때마다 어떤 역할이든 하리라고 다짐했고 언젠가는 출마할 생각이었다. 김무성 대표한테는 농담 삼아서 노원병에서 안철수 의원과 붙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본인의 그 SNS에서도 아직 마음은 1월 달에 결정을 최종을 하겠다. 네. 하지만 어쨌든 출마의 생각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내고 있는 노원병도 뜨거운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3파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비대위원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 3명이 다 출마를 한다고 치면
이게 또 야당은 또 이렇게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요. 자기가 이제 노원병이라 콕 집진 않고 내가 초등학교를 여기서 다녔고 중학교는 목동에서 다녔으니 양천구에도 관심이 있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뭐 목동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이준석 비대위원이 처음에 확 뜰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을 꺾고 노원병이 당선이 된다면 바로 정치적으로서는 굉장히 비중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는데도 사실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철수 의원이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네. 42.7대 40.3%로 오차 범위 내에 박빙의 승부를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노회찬 전 의원까지 나온다면 네. 그 결과는 더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켜봐야 될 거예요. 조사가 끼리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이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인지도가 높잖아요. 요새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하는 쪽에 손이 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 뭐 그런 건 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으로서 이렇게 자꾸 논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일말에 약간 진짜 씁쓸함을 느낄 만한 대목이 있는데 네. 이준석 뭐 야권의 나이죠. 야권의 나이로 안철수에게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도전장을 던지는 건 그래 해볼 만한 상대 아니겠느냐. 네. 과거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될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준석 대표가 감히 도전장을 던졌을까 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 박진 의원과 오세훈 의원이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박진 의원이 오세훈 전 시장한테 가서 안철수하고 한번 붙어봐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세훈 전 시장의 반응이 제가 굳이 안철수 의원하고 붙어야겠느냐. 이미 상당히 가치가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붙고 싶지 않다. 나는 네. 종로에서 이겨서 대권 주자가 되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네.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좀 서글픈 대목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안철수 의원도 한번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이제 국내 정치 정리해 보고요.